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YB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주요 신문 한 면은 전날 엑스포 무대에서 찍힌 흐릿하지만 충격적인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5살 아이 YB 강태준 CEO에게 아빠라 불러. 진실은 YB그룹 차기 기술 발표회에서 사생아 논란, 주가 흔들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강태준, YB 숨겨진 아들, 엑스포의 아이와 같은 단어들이 장악했다. YB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다. 이미 부회장 박성진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박성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공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며 YB의 시가 총액 수조 원이 몇 시간 만에 증발했다. 강태준이 쌓아올린 철옹성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 중심부 YB타워의 최상층 CEO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통유리창 밖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제불능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박성진에게 넘겨주는 날카로운 무기였다. 찾아나나. 그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법무팀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비서가 딱딱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행사장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라진 여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이유나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데이터마인의 말단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6년 전 갑자기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유령이라고 이 서울 한복판에 유령이 존재한단 말인가? 엑스포 보안팀은 뭘 했지? 어떻게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지?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박성진이 심어둔 함정일지도 모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가 누구든 배우가 누구든 오늘 안으로 내 앞에 데려와. 그리고 법무팀은 당장 공식 성명을 준비해. 악의적인 루머, 법적 대응 같은 상투적인 말들로 시간을 벌어.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전까지 이 불을 꺼야 한다. 강태준이 명령했다. 김 비서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 아이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아이가 회장님을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그는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확대된 하진의 얼굴. 그 당돌한 눈매 닫힌 입술의 선. 부인할 수 없는 자신, 그리고 그녀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이소연. 그의 머릿속에서 거의 잊혔던 이름이 떠올랐다. 6년 전 적대적 M&A건에서 그의 상대로 나타났던 천재적인 법률 전략가. 그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의 모든 수를 읽고 방역하며 그를 유일하게 궁지로 몰아넣었던 여자였다. 그들의 싸움은 법정 밖에서 지적인 스파크로 이어졌고 짧지만 격렬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법조계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그 아이가 만약 그녀가 이유나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속이고 돌아온 것이라면 왜 하필 지금인가 그의 분노의 배신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누구든 목적이 무엇이든 이 문제는 YB의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한편 서울 외곽의 평범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 이유나 아니 이소윤은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익숙한 동작으로 소형 전파 탐지기를 꺼내 집안 곳곳을 스캔했다. 그녀의 집은 그녀가 직접 설계한 작은 요새였다. 도청장치나 추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무너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진은 이미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복잡한 코딩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는 엑스포에서의 소동을 금세 잊은 듯 했지만 서유는 그것이 폭풍의 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년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빛나던 경력, 그녀의 미래까지도. 그녀의 기억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강태준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의 냉철함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적수이자 유일한 이해자였다. 짧은 만남은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축복이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YB그룹의 잔혹한 내부 사정을 파헤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강태준의 아버지가자 강 회장이 경쟁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심지어 가족들조차 어떻게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하는지를 목격했다. 박성진과 같은 하이에나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강태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하진은 태어나기도 전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취약한 인질이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다. 이서윤이라는 천재 변호사를 죽이고 이유나라는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아들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어제 하진은 그 방패를 뚫고 스스로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서윤은 거실에 대형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YB그룹의 주가 차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폭락하는 주가 속에서 이상한 거래 패턴이 보였다. 대량의 공매도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패닉 매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 만에 그녀는 공매도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거치고 조세 피난처를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끝에 있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박성진. 그는 이 스캔들을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YB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결정타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있음을 깨달았다. 한쪽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하진을 찾아내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돈으로 회유하려 할 것이고 듣지 않으면 법적인 협박을 가할 것이다. 다른 한쪽은 박성진이었다. 그는 그녀와 하진을 강태준을 무너뜨릴 무기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는 보호를 가장한 달콤한 제안을 하겠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탐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유는 하진의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도망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가 도망칠수록 하진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도망자 이윤아는 오늘로 끝이다. 이제는 전략가 이서윤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방패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칼을 들어야 했다. YB타워의 반대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공유하는 또 다른 호화로운 건물에서 박성진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미니멀하고 차가운 공간과는 정반대였다.
묵직한 마호가니 가구 고풍스러운 예술 작품, 그리고 성공한 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값비싼 시가 향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그는 YB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며 잘 숙성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계획은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조용히 외국계 헤지펀드와 결탁하여 YB의 기술 핵심 부서를 약화시키고 적대적 인수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강태준이 이사회의 신임을 잃는 순간 그는 이사회 의장직을 차지하고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엑스포의 그 아이, 정말이지 신이 주신 선물이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재생했다. 하진이 강태준을 가리키며 아빠라고 외치는 장면. 그는 이 장면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강태준의 그 순간적인 충격과 당혹감은 그에게 어떤 승리보다도 달콤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찾았나? 그가 인터컴을 눌러 물었다. 예, 부회장님. 강태준의 팀과 거의 동시에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유나 데이터마인 소속.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성진은 코웃음을 쳤다. 강태준은 그저 표면만 핥고 있겠지. 그놈은 언제나 오만해서 제 발밑이 무너지는 것도 모를 테니까. 그 이유나라는 여자 배경을 더 깊이 파보라고 했을 텐데. 내 사설팀은 뭐라고 하던가. 그는 YB의 공식 보안 라인이 아닌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몇 분 후 그의 개인 비서가 얇은 파일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이유나는 가짜 신분입니다. 6년 전 생성되었고 사회보장번호와 모든 기록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박성진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이서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6년 전 글로벌 테크 M&A 방어전에서 전설적인 승리를 거둔 천재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가 바로 YB그룹의 자회사였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지휘했던 건입니다. 박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스키 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서윤, 그랬군. 강태준 그놈을 유일하게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여자였어. 그는 기억해냈다. 법정 안팎에서 불꽃 튀는 전략 싸움을 벌였던 두 사람. 당시 업계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그 M&A가 끝난 직후 이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녀가 강태준의 아이를 낳고 신분까지 세탁한 채 6년간 숨어 지냈다고. 박성진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이제 단순한 만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미소였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섰다. 이것은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서윤. 그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강태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두뇌를 가진 여자야. 그런 여자가 왜 말단 데이터 분석가 행세를 하고 있었을까? 강태준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박성진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강태준의 팀이 그녀에게 접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들은 아마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하거나 법적 협박으로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이서윤 같은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돈이나 협박으로 움직일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논리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인다. 당장 차를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다. 부회장님, 하지만 강태준이 그녀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나야 한다. 박성진은 단호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무너뜨릴 검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덮어버릴 방패가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녀를 검으로 만들겠다. 이서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외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의존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치한 사설망을 통해 건물 주변의 모든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을 미러링하고 있었다. 조금 전부터 정체불명의 차량 여러 대가 건물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한 팀은 YB그룹의 공식 보안팀 차량 번호와 일치했다. 강태준의 개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팀은 달랐다. 그들은 더 은밀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YB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해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성진, 하이에나가 피 냄새를 맡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하진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하진아, 지금부터 엄마랑 게임 하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 헤드셋 끼고 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크게 틀어줄게. 그녀는 아이의 귀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씌우고 태블릿을 쥐어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총명한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YB 배지는 달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고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뱀의 눈을 보았다. 이유나 예씨, 맞으시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과 당신 아드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지 않으면 그는 강제로 들어올 것이다. YB의 부회장쯤 되는 인물이 직접 행차했다면 그는 이미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녀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박성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감탄하는 듯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보안이 아주 철저하군요.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웬만한 전문가 이상의 실력이 필요했을 텐데. 이윤아 씨, 그가 그녀의 가짜 이름을 강조하며 말했다. 누구시죠?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 겁에 질린 미혼모를 연기하고 있었다. 박성진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며 웃었다. 연기는 그만두시죠, 이서윤 변호사님. 아니, 그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하려나.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 박성진은 태블릿을 꺼내 그녀의 6년 전 변호사 시절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나란히 띄웠다. 6년 전 법정에서 강태준의 오만한 계획을 산산조각 냈던 그 눈빛. 지금 내 앞에 이윤아 씨와 똑같군요. 그리고 그 아이미. 그는 하진의 엑스포 사진을 띄웠다. 강태준을 정확히 절반 닮았더군요.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고. 서윤은 침묵했다. 부인은 무의미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진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서윤 씨, 나는 당신을 도우러 왔소. 당신이 지난 6년간 무엇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는지 짐작하고도 남지. 강태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YB라는 괴물. 그들은 당신의 아이를 빼앗아갈 거요. 그들에게 아이는 혈통을 이을 후계자일 뿐 당신은 그저 대리모 취급을 받겠지. 그는 서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가 6년간 도망친 이유였다. 강태준의 팀이 지금 이 건물 밖을 배회하고 있어. 그들은 당신에게 합의서와 비밀 유지 각서를 내밀겠지. 거액의 돈을 제시할 거요.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당신은 하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요. 그들은 당신을 아이에게서 영원히 떼어놓을 수 있어. 그래서 부회장님이 제안하시는 건 뭐죠?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 두려움인지는 박성진도 헷갈릴 정도였다. 보호. 박성진이 선언했다. 나와 손을 잡으시오. 내가 당신과 하진이를 YB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어. 스위스의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지. 새로운 신분, 평생 쓰고도 남을 돈, 그리고 하진이에 대한 완벽한 법적 친권. 그 무엇도 당신들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이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조건이 있겠죠. 서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박성진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역시 이서윤 변호사답군. 간단하오. 강태준이 6년 전 당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당신과 아이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진술서 한 장이면 도어. 그리고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내 편에 서서 증언해주면 좋겠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CEO에게 YB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성진은 그녀를 이용해 강태준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YB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박성진이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목줄이 채워지는 신세가 될 터였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상어와 박성진이라는 악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충돌하고 있었다. 박성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버는 것. 강태준에게 연락하여 박성진의 제안을 폭로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것. 아니면 제3의 길을 찾는 것.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아직 어려요. 갑자기 이런 일을... 박성진은 만족스럽게 일어섰다. 그는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언제나 가장 다루기 쉬운 감정이었다. 물론이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소. 강태준의 개들이 언제 이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소, 이서윤 씨. 당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박성진이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떨림이 멈췄다. 그녀의 눈은 다시 차갑고 예리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성진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도청장치나 추적장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위협이었다. 그녀는 두 마리의 괴물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박성진이 남기고 간 명함은 얇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이서윤에게는 족수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카드인 모성애를 인질로 삼으려 했다. 서윤은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박성진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하진을 지키기 위해 지난 6년간 괴물이 되었지만 그 방식은 박성진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녀는 하진의 방을 확인했다. 아이는 여전히 헤드셋을 쓴 채 태블릿 속의 복잡한 가상세계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강태준과 박성진. 두 마리의 상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어만 해서는 안 되었다. 방패와 검을 동시에 들어야 했다. 그녀가 전략을 가다듬고 있을 때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화면에 익숙한 YB그룹의 로고 배지를 단 남자들이 보였다. 한 명은 강태준의 비서실장인 김비서였고 다른 한 명은 냉철한 인상의 중년 남자로 YB의 법무팀장 최 변호사였다. 강태준의 개들이 도착한 것이다. 서로윤은 거실 모니터에 떠있던 YB 주식 차트와 박성진의 자금 흐름 분석 데이터를 순식간에 껐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겁에 질린 평범한 미혼모 이윤아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두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파트 내부를 훑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윤아세 씨 맞으십니까?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윤을 앉으라는 말도 없이 소파에 먼저 앉았다. 김 비서는 문께에 선 채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YB그룹 법무팀입니다. 어제 엑스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두를 길게 끌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합의서와 현금이 가득 든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강태준 회장님은 불필요한 논란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윤아 씨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어제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YB그룹은 이윤아 씨와 아드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관대한 보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돈을 노린 파렴치한 여자로 취급하는 뉘앙스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다. 그는 합의서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이 현금은 즉시 당신 것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향후 엑스포건을 포함한 강 회장님과의 모든 관계에 대해 완벽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만약 서명을 거부한다면요? 그녀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변호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YB그룹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갈취 시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이용해 회장님을 협박하려 한다는 정황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시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강태준의 방식이었다. 돈으로 입을 막고 법으로 협박한다. 그녀가 6년 전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6년 전의 이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건드리지도 않고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법률 용어들을 훑어내렸다. 이윤아의 겁에 질린 표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서윤의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이 돌아왔다. 이 합의서 엉망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명료했다. 최 변호사와 김 비서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3조 2항. 친자 관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친권 및 양육권 주장을 포기한다. 이건 명백한 불법 조항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사적 계약으로 박탈하려 하다니. 어느 법무법인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작성했는지 궁금하군요. 서윤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 강 회장님과의 모든 관계라.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서명한다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소 조항 투성이군요. YB 법무팀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최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겁에 질린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었다. 김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 누구지? 서윤은 합의서를 테이블 저편으로 밀어버렸다. 돈 봉투도 함께 밀려났다.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욕적인 서류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윤아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합니다. 나 역시 이 혼란을 끝내고 싶으니까요. 유전자 검사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표정을 풀었다. 좋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아니요,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 변호사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듯한 새로운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친자 확인 검사 상호 합의 의정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첫째, 그녀가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검사는 YB나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기관 선정은 상호 합의해 결정합니다. 코젠바이오 정도면 공신력이 있겠군요. 둘째, 검체 채취, 신하와 강태준 씨 측 법률 대리인이 동시에 입회한다. 강태준 씨 본인이 직접 검체 채취해 응해야 하며 대리인은 불허합니다. 이는 하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검체는 채취 즉시 봉인되며 이동 및 분석의 전 과정은 양측 대리인의 공동 감독해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는 봉인된 상태로 양측 대리인에게 동시에 전달됩니다. 그녀는 서류를 김 비서 앞에 놓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이 검사는 오직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뿐, 그 결과가 양육권, 상속권 또는 그 외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포기와도 자동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내민 서류는 YB 법무팀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모든 법적 함정을 피하면서 자신과 하진을 보호할 완벽한 방패를 제시했다. 김 비서는 서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태준이 말했던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당신 이서윤 변호사로군. 서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서명하시죠.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 문은 저쪽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죠. 그녀는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최 변호사를 제지하고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 서명했다. 그는 이 여자가 강태준 회장에게 단순한 과거의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거대한 변수였다. 내일 오전 10시 코젠 바이오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보고 드리죠. 그들은 돈 봉투와 쓸모없어진 합의서를 챙겨 황급히 아파트를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윤은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개인적인 위협 강태준은 잠시 방패로 막아두었다. 이제 YB를 공격하는 진짜 적 박성진을 상대할 검을 휘두를 차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박성진이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들과 차명 계좌들을 거의 다 파악해냈다. 그는 스캔들을 이용해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유도하고 동시에 막대한 자금으로 공매도를 쳐서 Y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에 주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을 이끌어내고 자신이 결탁한 헤지펀드가 헐값의 지분을 매입할 길을 터주려는 속셈이었다. 내요무 과감하군 박성진. 서윤이 중얼거렸다.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어. 박성진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한 나머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만약 지금 YB 측에서 강력한 주가 방어에 나선다면 박성진은 숏 스퀴즈에 걸려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자신이 동원한 자금줄까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사생아 스캔들이라는 연막탄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려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이서윤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강태준은 이 정보를 자신을 협박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로 오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보안이 철저한 다크 웹을 통해 완벽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YB그룹 주가 방어 및 역공 전략 제안. 보고서에는 박성진이 이용하는 10여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 그들의 공매도 평균 단가, 그리고 예상되는 마진콜 시점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즉각적인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핵심 AI 기술 특허 출원, 긴급 공시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이것은 박성진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그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힐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이메일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오만해서 익명의 조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까 보았던 김 비서의 눈을 떠올렸다. 그는 충직했고 상황 판단이 빨랐다. 그는 강태준의 귀였다. 서윤은 완성된 분석 보고서 파일을 첨부했다. 본문에는 아무 내용도 쓰지 않았다. 오직 파일 하나. 그녀는 김 비서의 개인 보안 이메일 주소로 그것을 전송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검을 던졌다. 이제 주사위는 강태준에게 넘어갔다. 그가 이 익명의 선물을 알아볼 만큼 현명한지 아니면 박성진과 함께 공멸할 만큼 어리석은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다. 방패는 세워졌고 검은 던져졌다. 코젠바이오의 연구실은 차가운 청색 조명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는 멸균 처리된 것처럼 날카롭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서윤은 하진의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회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하진은 이 모든 낯선 환경에 호기심 어린 눈을 빛냈지만 엄마의 손에 전해지는 긴장감을 느낀 듯 조용했다. 이서윤 씨, 하진 군, 이쪽입니다. 연구원이 그들을 지정된 검체 채취실로 안내했다. YB 법무팀의 최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윤 측이 지정한 중립적 이표인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 앉아 있었다. 모든 절차는 그녀가 제시한 의정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 김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6년 만에 서윤은 그와 이렇게 가까이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의 심장이 배신자처럼 세차게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시선이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기억 속 이서윤은 날카롭지만 열정적이었고 법정에서는 차가웠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녔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벽하게 통제된 얼음 조각이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법적 상대로 보고 있었다. 그 낯선 냉정함이 그의 가슴을 불쾌하게 찔렀다. 그의 시선이 하진에게로 옮겨갔다. 엑스포 무대에서는 혼란스러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아이의 검은 눈동자.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수줍음이 아닌 자신을 분석하는 듯한 기묘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강태준 회장님, 본인 확인 후 검체 채취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강태준과 하진, 그리고 서윤 하진의 법적 보호자로서 비교 대조군에게서 동시에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모든 샘플병은 양측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즉시 봉인되었고 고유 번호가 부여되었다. 절차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양측 대리인에게 동시에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연구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돌아섰다. 그는 서윤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입은 닫혀 있었다. YB 타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서윤.
그녀가 정말 돌아온 것이라면 왜 하필 지금인가? 왜 6년 동안 숨어 있었는가? 돈 때문인가? 복수 때문인가? 그의 머릿속은 그녀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극도로 초조했다. 그가 CEO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박성진이 동원한 헤지펀드의 공매도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사들로부터 그의 리더십을 질책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주주총회 전에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자신이 평생을 바친 YB를 박성진의 하이에나 떼에게 내주게 될 판이었다. 젠장, 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법무팀은 저 스캔들을 막지 못하고 재무팀은 주가 방어에 실패하고 있어. 박성진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거지? 그 자금줄을 찾아내. 회장님. 바로 그때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방금 출처 불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팸 메일이나 확인할 시간 없어 강태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스팸이 아닙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책상으로 다가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YB 주가 방어 및 역공 전략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화면을 쳐다봤다. 하지만 그의 눈이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짜증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모든 문장이 뼈를 때렸다. 박성진이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 그들의 자금 흐름, 심지어 공매도 평균 단가까지. 누군가 박성진의 금고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다. 이건 강태준은 숨을 죽였다. 보고서는 현상 분석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역공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박성진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가 마진 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격점을 명시했다. 그리고 그 지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 타이밍, 그리고 전략적으로 숨겨왔던 AI 반도체 기술 특허 발표를 시간대별로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계획이었고 완벽한 함정이었다. 누가 보낸 거지?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익명입니다. 다크웹을 경유했고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이 대담하고 정교하며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전략. 그는 이런 스타일의 논리를 알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과 유일하게 맞섰던 그 여자.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 이서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바로 그날 이런 완벽한 전략 보고서가 익명으로 도착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만약 이서윤이 그녀가 박성진의 접근을 받았고 강태준인 자신에게 이 정보를 넘긴 것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시험인가 아니면 거래 제안인가.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김 비서, 이 보고서 천재적이군.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이 그녀가 보낸 것이든 아니면 신이 보낸 것이든 우리는 이 기회를 잡는다. 지금 당장 재무팀과 홍보팀 소집해. 이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한다. 박성진의 숨통을 끊어버릴 시간이다. 예, 회장님. 김 비서가 활력을 되찾은 상사를 보며 힘차게 대답했다. 강태준이 마침내 방역의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다. 김 비서가 막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보안 전화가 울렸다. 코젠 바이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아 암호화된 통신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전송된 파일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그는 태블릿을 조용히 강태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 중앙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떠 있었다. 친자 관계 황홀률 99. 강태준은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다. 이하진.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시선이 태블릿의 결과 보고서와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전략 보고서 사이를 오갔다. 99.99%의 진실, 그리고 YB를 구할 유일한 열쇠가 담긴 보고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6년 전 무참히 버렸다고, 혹은 그렇게 믿었던 여자가 이제 그의 제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호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판을 새로 짜고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서윤이라는 여자를 상대로 한 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밤 이서윤의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는 하진을 재운 뒤 거실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을 응시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그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익명의 보고서는 그가 전략가라면 반드시 물 수밖에 없는 미끼였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남자로서가 아니라 YB의 CEO로서 오기를 기다렸다. 자정 무렵 예상했던 대로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니터에는 강태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엑스포 무대에서 보았던 오만함이나 오늘 아침 검사실에서 보았던 냉정함과는 또 달랐다. 그곳에는 99.9%라는 숫자가 가져온 혼돈과 익명의 보고서가 안겨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문을 열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6년 만에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공기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왜 6년 동안? 그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듯했다. 그 질문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그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확인하셨을 테고 이메일도 받으셨겠죠. 강태준은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사회에 적대적인 이사를 대하듯 그를 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다. 그녀가 보낸 그 보고서였다. 당신이 보낸 게 맞군.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박성진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어. 이런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왜 나에게 그것도 익명으로 보낸 거지? 박성진이 당신에게 접촉했을 텐데 그와 거래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했을지도 모르지.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박성진 부회장은 이미 다녀갔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새로운 삶, 막대한 돈, 그리고 하진이의 완벽한 친권. 그 대가로 강 회장님이 6년 전 저와 아이를 버렸다는 거짓 진술서를 요구하더군요. 강태준의 턱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었다. 그래서 거절한 건가? 박성진은 쎄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는 YB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죠. 그와 손을 잡는 건 하진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원하는 건 도피가 아닙니다, 강 회장님.
나는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고 싶어요. 하진이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기 위해선 박성진이라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하고 YB라는 거대한 기계가 하진이를 위협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럴 힘이 없죠. 당신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으니까. 강태준은 그녀의 분석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확했다. 그는 지금 절박했다. 맞아.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6년 전에 오만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 실행에 옮기고 있어. 하지만 박성진은 만만치 않아. 그의 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 나는 내부에서 그의 팔다리를 쳐낼 사람이 필요해, 셰. 그는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번에는 과거의 남자로서가 아니라 CEO로서 제안을 던졌다. 이서윤 씨, YB로 돌아와줘.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이윤아가 아니오. 강태준이 말했다. 나는 천재 전략가 6년 전 나를 유일하게 궁지에 몰아넣었던 변호사 이서윤이 필요하오. 내 옆에서 나를 위한 특별 전략 고문으로 일해 주시오. 박성진을 무너뜨리고 YB를 정상으로 되돌릴 때까지.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죠? 서윤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6년 전에도 그리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돈으로 침묵시키려 했어요.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서윤이라는 사실도.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어제 내밀었던 유전자 검사 합의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성된 새로운 계약서였다. 이것은 동맹 계약이요.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과거의 감정은 접어둡시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요.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어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준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이서윤을 YB그룹 회장, 직속 수석 전략 고문으로 임명한다. 그녀는 YB의 모든 법무, 재무 감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갖는다. 그녀의 직위는 부회장 박성진보다 낮지만 그녀의 권한은 오직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사실상의 2인자 자리였다. 둘째, YB그룹은 이서윤과 이하진 군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와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박성진을 포함한 그 어떤 내부 위협으로부터도 두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었다. 박성진 부회장의 경영권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고 YB그룹의 경영이 안정화되는 즉시 강태준은 이하진을 자신의 친자로 공식 인정하고 호적에 입적시키며 YB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이것은 서윤이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하진의 안전 그리고 하진의 미래. 강태준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성애를 인질로 잡는 대신 그것을 동맹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왜죠?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왜 하진이에게 모든 걸 주려는 거죠? 당신에게 아이는 그저 걸림돌 아니었나요? 결림돌. 강태조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쓴웃음이 섞였다. 6년 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99.99%라는 숫자를 본 순간 깨달았어.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었어. 그리고 당신의 지성을 이었지. YB는 나보다 더 강한 후계자를 필요로 하오.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박성진 같은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에 방치할 생각이 없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유일한 후계자를 발견한 왕의 선언에 가까웠다. 서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하진을 YB의 그림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림자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빛을 밝히는 것뿐이었다. 좋습니다. 서윤이 펜을 집어들었다. 계약하죠. 하지만 내 조건도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첫째, 하진이는 이 싸움에 절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어떤 순간에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일상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오. 둘째, 나는 당신의 직속으로 일하지만 내 판단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박성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YB의 다른 비리나 부패가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 역시 도려낼 겁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 강 회장과 연결되어 있다 해도 말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그 냉철함이 필요했어. YB는 대수술이 필요해. 감당하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서윤은 펜 끝으로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계약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과거는 이 사무실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확히 하죠. 강태조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그것을 존중해야 했다. 명확하군. 받아들이겠소.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서윤. 그녀가 6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적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환영하오, 이서윤 고문.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악수였다. 그것은 연인의 재회가 아니라 두 명의 강력한 전사가 전쟁을 앞두고 맺은 동맹의 악수였다. 내일 아침 8시 YB 타워에서 뵙겠습니다. 강 회장님. 박성진의 자금줄부터 끊어놓죠. 강태준이 아파트를 떠났다. 서윤은 잠시 동안 문에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그녀는 방패를 버리고 검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다. 하진의 미래를 위해 다음 날 아침 8시 YB 타워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볐다. 어제 엑스포에서의 소동과 사생아 스캔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직원들은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며 박성진 부회장과의 싸움에서 그가 밀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바로 그때 로비의 모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이서윤이 유리문을 통과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윤아의 밋밋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지 않았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표정. 그녀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자신감 넘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6년 전 법정을 호령하던 전략가 이서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저 여자, 어제 그 아이 엄마 아니야. 회장님, 스캔들의 주인공이 왜 저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지금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어. 서윤은 그 모든 속삭임을 무시했다. 그녀는 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곧장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 회장 집무실의 문이 열리자 그곳은 이미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살짝 푼 채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최 변호사를 포함한 핵심 임원 몇 명이 초조한 얼굴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서윤 고문입니다. 김 비서가 소개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의심, 경멸,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그들은 이 여자가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낙하산으로 들어온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회장님,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뉴션 인력을 초의 변호사.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 고문은 내 특별 전략 고문이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방의 모든 작전은 이 고문의 승인하에 진행될 거요. 이 고문에게 YB의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즉시 부여하도록 임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강태준이 한낱 스캔들의 주인공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작전의 지휘권을 넘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서윤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메인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현재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어제 내가 보낸 보고서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한편 박성진 부회장의 집무실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으로부터 이서윤이 강태준의 특별 고문으로 YB 타워에 입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명청한 년,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 제안을 거절하고 감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강태준 그놈이 그 여자를 침실에서 만족시켜 주기라도 했나. 고작 정부 노릇이나 하려고 내 보호를 찾단 말인가. 박성진은 이서윤을 철저히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강태준에게 아이를 빌미로 더 큰 보상을 뜯어내기 위해 붙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 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상관없다. 그가 자신을 진정시켰다. 오히려 잘 됐지. 스캔들에 휩싸인 회장이 자기 정부를 회사 고문으로 앉혔다. 이사회에서 그놈을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이 아닌가.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변호사 나부랭이가 경영을 알기나 하겠나. 그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명령했다. 당장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려. YB그룹 사생아 스캔들이여 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 그리고 그 여자 이서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 6년 동안 뭘 했는지 약점은 없는지 전부 다. 하지만 그가 이서윤을 폄하하는 동안 서윤은 이미 YB의 심장부에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임원들이 내미는 요약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 말고 로우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세요. 지난 3년간의 모든 재무 흐름,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 내역 법무팀의 M&A 관련 파일 전부. 지금 당장. 그녀의 요구는 YB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임원들은 강태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에게 배정된 임시 사무실이 아닌 강태준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출 줄 몰랐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빛은 더욱 형형해졌다. 강태준의 팀은 그녀의 속도와 정확성에 경악했다. 그녀는 YB의 복잡한 회계 시스템을 단 몇 시간 만에 파악했고 법무팀이 몇 달간 검토하던 계약서의 허점을 단 몇 분 만에 찾아냈다. 여기. 그녀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YB건설이 싱가포르의 한 유령 회사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 금액이 너무 커. 그리고 이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내가 보낸 보고서에 있던 박성진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와 일치해. 최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다. 그건 정상적인 해외 컨설팅 비용으로 회계 감사를 통과한 감사팀이 속았거나 아니면 한파이겠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이 자금은 YB에서 빠져나가 조세 피난처를 거친 뒤 박성진이 결탁한 헤지펀드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박성진은 YB의 돈으로 YB를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가 믿었던 임원들 중 일부가 박성진의 거미줄에 엮여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일했다. 집무실에는 두 사람과 김 비서만이 남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6년 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들은 오직 전략과 데이터로만 대화했다. 자사주 매입은 박성진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결정타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금줄이 더 있어요. 서윤이 말했다. 그 자금줄을 찾아내야 해.
그가 이사회 전에 추가 공격을 감행할 거야. 강태준이 응수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서윤은 새로운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YB의 핵심 기술. AI 반도체 코어 제네시스의 설계도입니다. 박성진이 이 기술을 해외 경쟁사인 호라이즌 테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반역 행위야. 그가 노리는 건 YB의 경영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YB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한 겁니다. 주가 폭락과 스캔들은 이사회의 눈을 돌리기 위한 연막이었어요. 서윤은 박성진의 진짜 계획을 꿰뚫어 보았다. 증거가 필요해. 강태준이 절박하게 말했다. 이사회에 제출할 완벽한 증거. 박성진의 개인 서버에 모든 거래 내역과 계약서 초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암호화로 잠겨 있어요. YB의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에 며칠이 걸릴지 몰라. 서윤이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떠있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시간은 없었다. 박성진은 곧 이사회를 소집할 터였다. 그때였다. 늦은 밤 서윤이 도저히 자리를 뜰 수 없자 김 비서가 강태준의 지시로 하진을 YB 타워로 데려왔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CEO 집무실 안쪽에 작은 휴게실에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진은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있었다. 서윤과 강태준이 암호화 코드를 보며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을 때였다. 이건 표준 RSA 암호화가 아니야. 변형된 양자 암호화 패턴이야. 아니, 그보다는 다차원 프랙탈 구조에 가까워.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하진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스크린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의 소용돌이를 올려다보았다. 강태준과 서윤은 아이가 다가온 것도 잊은 채 토론에 몰두해 있었다. 틀렸어. 하진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쳐다보았다. 하진아, 여긴. 서윤이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엑스포에서 보았던 그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뭐가 틀렸다는 거지, 아들아. 강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다. 하진은 작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무작위처럼 보이던 숫자들의 배열이었다. 이거 무작위가 아니야. 반복되고 있어. 파이피의 소수점 배열을 따르고 있는데 중간에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적 0점, non-trivial zeros 값으로 건너뛰고 있어. 이건 암호가 아니라 지도야. 서효윤과 강태준은 숨을 죽였다. 아이의 말은 그들이 수십 명의 전문가와 슈퍼컴퓨터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핵심이었다. 서윤은 하진이 가리킨 패턴을 따라 즉시 새로운 복호화 알고리즘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날아다녔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강태준은 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고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경외감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Access granted. 접근 승인. 녹색 글자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암호가 깨졌다. 박성진의 비밀 장부가 열렸다. 그 안에는 호라이즌 테크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술 유출 계약서, 초안, 그리고 YB 내부 공모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상세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완벽한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서윤과 강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전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이제 함정을 팔 시간입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박성진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강태준이 보낸 익명의 보고서에 따라
YB그룹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특허 출원을 공시하자 폭락하던 주가가 맹렬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박성진의 공매도 포지션은 막대한 손실을 입기 직전이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그는 으르렁거렸다. 강태준이 이 정도의 방역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오만한 놈은 그저 방어하기에 급급해야 했다. 이 전략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이서윤다웠다. 그의 의심은 곧 끔찍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의 사설 정보팀이 강태준의 서버를 해킹하려다 실패했지만 대신 이서윤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녀는 YB타워에 입성한 이후 단 한 번도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YB의 모든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며 밤낮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어. 박성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서윤을 강태준의 침실에나 드나드는 정부로 폄하했던 자신의 오만을 저주했다. 그녀는 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YB의 새로운 전략가 자신을 향한 칼날이었다. 더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가 호라이즌 테크와 기술 유출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화된 개인 서버. 그 서버에 정체불명의 접근 시도가 있었고 방화벽 일부가 무력화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본 건가?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이서윤이 모든 증거를 찾아내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가 먼저 그녀를 매장시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이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 박성진은 즉시 호라이즌 테크의 내부 연락책에게 접촉했다. 자네가 내게 넘겨주기로 한 보험 말일세. 지금 필요하네. 그는 호라이즌 테크와 기술 유출을 논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는 이서윤이 YB에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강태준의 측근 중 한 명을 희생양으로 점 찍어두고 가짜 증거를 조작해왔다. 이제 그는 그 목표물을 이서윤으로 바꿨다. 그는 자신이 이서윤의 가짜 신분 이유나 을 조사하며 알아낸 해외 차명 계좌 정보를 이용했다. 그리고 호라이즌 테크 측과 공모하여 마치 이서윤이 코어 제네시스 기술의 핵심 설계도 일부를 호라이즌 테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기록과 송금 내역서를 조작했다. 증거는 교묘하고 치밀했다. 이서윤. 박성진이 조작된 증거 파일을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얕봤어. 강태준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가 자신을 배신한 희대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는 이 조작된 증거 파일을 즉시 YB의 사회 이사들과 감사위원회에 익명으로 발송했다. YB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스캔들 상대인 이서윤에게 현혹되어 그룹의 최고 보안 등급을 부여했으며 이서윤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있다. YT타워 CEO 집무실. 강태준과 이서윤은 박성진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진이 풀어낸 암호 덕분에 확보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들은 박성진이 소집할 다음 이사회를 역으로 이용해 그를 끝장낼 계획이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법무팀장 초이의 변호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성진 짓인가? 우리가 먼저 움직이려 했는데. 아닙니다, 회장님. 이번 소집은 박 부회장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발동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안건은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이서윤을 힐끗 쳐다봤다. 말해. 강태준이 명령했다. 이서윤 고문님의 산업 스파이 혐의 및 긴급 해임,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의 직무정지 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비서가 황급히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된 파일들을 확인했다. 박성진이 유포한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이서윤의 이름이 찍힌 해외 계좌 입금 내역 호라이즌 테크에 임원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진 코어 제네시스 기술 관련 암호화 이메일들. 이건 말도 안 돼. 김 비서가 외쳤다. 이건 함정입니다. 최 변호사는 강태준에게 다가와 절박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사들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이서윤 고문을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장님이라도.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눈앞에 놓인 조작된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조작되었지만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터졌다. 이것은 박성진의 발악이었다. 그는 이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블릿에 떠있는 자신이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냉정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분석적인 빛이 감돌았다. 자직이 꽤 정교하게 만들었군요. 서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송금 기록은 내 과거 차명 계좌를 해킹한 흔적이 보여. 이메일 헤더를 보니 호라이즌 테크 내부망에서 직접 조작했군. 박성진이 그들과 한패라는 걸 자백하는 셈이지. 이 구문 최 변호사가 그녀의 태도에 경악했다. 지금 한가하게 분석이나 할 때가. 초의 변호사. 강태준이 최 변호사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자신의 비서실 전체에 연결했다. 그리고 YB 이사회 전체에 전송될 공식 메시지를 구술하기 시작했다. YB 그룹 회장 강태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을 넘어 타워 전체에 울리는 듯 했다. 감사위원회에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을 접수했다. 나 강태준은 이서윤 고문에 대한 모든 혐의가 박성진 부회장에 의해 조작된 YB를 찬탈하기 위한 비열한 공작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나는 이서윤 고문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를 이 자리에서 표명한다. 강태준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동맹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나는 그녀를 해임할 어떠한 의사도 없으며 그녀와 함께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박성진 부회장이 판을 열었으니 기꺼이 응해주지. 이사회가 아니라 YB의 모든 주주들 앞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일주일 뒤로 소집한다. 그때까지 나의 모든 권한을 걸고 이서윤 고문과 YB의 핵심 기술을 지켜낼 것이다. 강태준은 통신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는 스파이를 비호한 어리석은 CEO로 낙인 찍힌 채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서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박성진의 범죄 증거 자료가 담긴 USB였다. 일주일 이후 이 고문, 박성진이 판 함정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겠소. 서윤이 그의 손에서 USB를 받아 쥐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일주일도 깁니다. 강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진짜 함정을 보여줄 시간이죠. 박성진의 덫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이 더 크고 치명적인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와이타워의 제1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YB의 빛나는 미래를 논의했을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는 이제 그룹의 생존을 결정지을 심판자들이 앉아 있었다. 사회이사들, 감사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박성진 부회장의 파벌에 속한 임원들까지.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박성진은 테이블 상석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YB를 걱정하는 원로의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승자의 여유가 감돌았다. 그가 뿌린 조작된 증거는 치명적이었고 이사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한 대로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스캔들 상대에게 눈이 멀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하고 부도덕한 CEO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선 이서윤이 당당하게 함께였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더욱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사들은 노골적인 격렬과 비난의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저 여자가 감히 이 신성한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다니. 강 회장, 지금 제정신인가? 저 여자를 당장 회의실에서 내보내지 못할까? 한 사회 이사가 고함을 쳤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그를 제지했다. 이서윤 고문은 오늘 안건의 핵심 증인이며 제 특별 전략 고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시선은 거의 없었다. 감사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개회를 선언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이서윤 특별 고문의 산업 스파이 혐의 및 강태준 회장의 중대 과실로 인한 직무 정지 건입니다. 어제 감사실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박성진이 조작한 증거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서윤의 해외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송금 내역, 호라이즌 테크 임원과 주고받은 코어 제네시스 기술 관련 암호화 이메일들, 박성진이 그럴듯하게 덧붙인 이서윤의 6년간 행적불분명 보고서까지. 박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사 여러분, 저는 YB그룹의 창립 공신 중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저런 검증되지도 않은, 아니 이제 보니 적의 스파이였던 여자를 그룹의 심장부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이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는 YB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호라이즌 테크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그녀에게 휘둘리는 동안 YB의 미래가 통째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강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회의실은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장 해임해. 강태준 회장도 책임져라. 박성진의 파벌이 목소리를 높였고 중립적인 이사들조차 증거 앞에서 흔들렸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과 이서윤에게 쏠렸다.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 고문, 이제 당신 차례요. 이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당황 대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 시스템에 연결했다. 이사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그녀는 박성진이 띄운 증거 화면을 그대로 둔 채 그 옆에 새로운 창을 열었다. 박성진 부회장님, 꽤 정교한 증거를 만드셨더군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첫째, 이 해외 계좌. 네, 제 과거 차명 계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송금 기록, IP 추적 결과 송금은
스위스가 아니라 싱가포르에 위치한 IP 주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호라이즌 테크의 아시아 지부 서버가 있는 곳이죠.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둘째, 이 이메일. 헤더 분석 결과 YB의 보안 서버를 경유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YB 서버의 프로토콜을 위조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용된 암호화키 역시 YB 표준이 아닌 호라이즌 테크가 사용하는 변종 알고리즘입니다. 박 부회장님, 다음엔 좀 더 유능한 해커를 고용하셔야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다. 기술적인 반박이었다. 박성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저건 말도 안 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부회장님, 당신이 저를 스파이로 조작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당신의 진짜 범죄 기록이 담긴 서버는 무방비 상태로 열어두셨더군요.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하진이 암호를 풀어낸 박성진의 개인 서버 내용이었다. Access Granted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사 여러분, 이것은 조작된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박성진 부회장 본인의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YB를 향한 반역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박성진이 호라이즌 테크의 CEO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코어 제네시스의 설계도 원본을 넘기는 대가로 수천억 원의 뒷돈과 호라이즌 테크의 지분을 약속받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이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윤은 YB건설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을 띄웠다. 그 돈이 조세피난처를 거쳐 박성진이 공매도를 위해 동원한 헤지펀드로 흘러들어간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박 부회장님은 YB의 돈으로 YB의 주식을 공격하고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서윤은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박성진의 서버에서 복구된 화상회의 녹화본이었다. 화면 속에서 박성진은 호라이즌 테크의 임원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걱정 마시오. 강태준은 내가 터뜨릴 스캔들 이서윤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못할 거요. 이사회가 끝나면 YB는 우리 것이니까. 그때 코어 제네시스를 넘겨주지. 안 돼. 박성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진, 이 천하의 역적놈, 당장 저놈을 끌어내. 이사들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박성진은 공포에 질려 비상구를 향해 달려갔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저 마녀가.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정문이 세차게 열렸다. YB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흉장을 단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승자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부장 검사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아침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를 마친 참입니다. 수사관들이 비상구 앞에서 비틀거리는 박성진을 향해 다가갔다. 박성진 씨,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럴 수 없어. 강태준. 박성진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강태준을 향해 악을 썼다. 내 놈이 처음부터 함정을 팠구나. 저 여자와 짜고.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이 이서윤에게 향했다. 서윤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나를 정부로 얕봤습니다, 박 부회장. 하지만 당신은 전략가를 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당신의 패배 요인입니다. 박성진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박성진의 파벌에 속해 있던 이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은 이사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강태준과 이서윤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권위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웨이비를 좀 먹던 암 덩어리는 제거되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이것으로 폐회합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다음 주 긴급 임시 주주총회는 소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방어가 아닙니다. 배신자들을 숙청하고 이서윤 고문과 함께 열어갈 YB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말은 필요 없었다. 완전한 신뢰와 존중이 담긴 눈빛,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가 판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비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났다. 박성진 부회장의 극적인 체포 이후 YB 그룹을 휘감았던 폭풍은 놀라운 속도로 잠잠해졌다. 이사회는 강태준 회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이서윤의 이름은 더 이상 CEO의 스캔들 상대가 아니었다. 언론은 그녀를 YB를 구한 그림자 전략가, 박성진의 반역을 막아낸 숨은 영웅이라 칭송했다. YB의 주가는 박성진과 공모했던 세력들이 처분하는 물량을 모두 받아내며 기록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강태준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박성진의 파벌에 속해 횡령과 배임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그는 이서윤이 작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했고 수십 년간 골마있던 부패의 고름을 남김없이 짜냈다. YB그룹은 피를 흘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늦은 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이서윤은 마지막 구조조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은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처럼 일했다. 사적인 대화는 없었다. 오직 전략과 실행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거의 끝났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수호윤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이 남았죠.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혹한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질문들이었다. 강태준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6년 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하진이에 대해. 서윤의 시선이 창밖의 야경으로 향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때의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하진이를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YB 그룹이라는 괴물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박성진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권력의 속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진이가 그들의 체스판 위 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당신은 YB 그 자체였으니까. 당신은 아이를 지키기보다 YB의 후계자로 만들려 했을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였지만 강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가 인정했다. 6년 전의 나라면 어쩌면 당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하진이를 빼앗으려 했을지도 모르지. 그때의 나는 오만했고 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당신이 옳았어. 당신은 하진이를 지켜낸 거요. 나로부터, 그리고 YB로부터.
그것은 사과였다. 6년 만에 돌아온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인정이었다. 서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들은 눈물로 과거를 씻어낼 나이가 아니었다. 이서윤 고문. 강태준이 계약서가 아닌 정식 임명장을 내밀었다. YB그룹의 미래전략본부장직을 맡아주시오. 이건 회장의 정부에게 주는 자리가 아니오. YB를 구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YB를 이끌어갈 유일한 파트너에게 주는 자리오. 서윤은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파트너. 그녀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진이의 부모이자 YB의 파트너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하오. 강태준이 대답했다. 우리가 6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어. 하진이를 위해서.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주말 오후, 강태준의 개인 펜트하우스 거실은 더 이상 차가운 모델하우스 같지 않았다. 한쪽 구석에는 하진이 설계한 복잡한 모형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공구와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도 재킷도 없는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의 완성 단계인 복잡한 초소형 핵융합로 모형이 놓여 있었다. 아빠, 아니, 토카막에 자기장 코일이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 플라스마가 불안정해져서 붕괴된다고. 5살 배기 하진이 한심하다는 듯 아버지를 나무라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대학원 수준의 물리학 논문을 이해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끙끙거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 중 하나로 불리는 그였지만 아들의 세계를 따라가는 것은 YB그룹을 경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다.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력 계산이 설명서는 일반인 기준이잖아. 아빠는 리만 가설은 풀면서 왜 이건 못해? 하진이 투덜거리며 강태준의 손에서 핀셋을 빼앗아 정교하게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CEO의